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바쁘게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젊었을 때는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집 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절반을 넘어서니 깨닫게 됩니다. 정작 내가 원했던 삶은 무엇이었을까? 나를 위한 시간은 언제쯤 올까?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워는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지혜를 남겼습니다. 이 지혜를 알고 있다면 남은 인생을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쇼펜하워가 중년과 시니어에게 전하는 인생의 진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위로가 되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유보다 존재에 집중하라.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으로 행복해진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것들을 얻고 나면 행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쁘고 뿌듯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집니다. 마치 끝없는 욕망의 사다리를 오르는 것 같습니다. 쇼펜하워는 이것을 인간의 가장 큰 착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아이들 교육비도 다 댔습니다. 그런데 환갑이 되던 해 건강검진에서 큰 병이 발견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아내와 손잡고 산책할 시간, 아이들과 함께 웃을 시간, 그냥 하늘을 보며 멍 때릴 시간. 정작 소중한 것들은 다 놓쳐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 평온한 마음, 따뜻한 관계,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행복의 조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결국 쓰는 공간은 한두 개 방뿐이라는 것.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결국 가는 곳은 늘 똑같다는 것. 명품 옷장을 가득 채워도 결국 입는 옷은 몇 벌뿐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썼을까요? 아마도 그것이 나를 증명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가진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당신이 누구인가로 결정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대신 존재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차 한 잔을 나누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는 것,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야말로 진짜 행복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쇼펜하워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후반전에는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소유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 그 자체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라.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자주 떠올립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하지만 쇼펜하워는 경고합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은 현재를 잃어버린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달려 현재를 낭비합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이런 생각이 더 자주 듭니다. 젊었을 때 더 열심히 공부할 걸, 그 사람과 헤어지지 말 걸, 그때 그 기회를 잡을 걸. 이런 후회가 쌓이고 쌓여 마음속 짐이 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장을 원했고 그녀는 부모님 뜻을 따랐습니다. 공무원이 되어 30년을 근무했습니다. 안정적이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퇴직 후 그녀는 매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내 꿈을 따랐더라면 어땠을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데도 자꾸만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게 됐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이미 떠난 배를 쫓아가는 것과 같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놓친 것에만 집중하느라 지금 가진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그녀에게는 건강한 몸이 있었고 여유로운 시간이 있었고 작은 저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시작하자. 60대의 그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디자인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배울수록 즐거웠습니다. 2년 후 그녀는 작은 온라인 스토어를 열어 자신이 디자인한 소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은 크지 않았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30년 늦었지만 결국 자기 꿈을 이룬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거나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것이다. 과거는 교훈을 얻는 곳이지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때 놓친 기회가 있다면 지금 다른 기회를 찾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발목 잡혀 현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늦었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60대에 그의 대표작을 집필했습니다. 모세 할머니는 70대에 그림을 시작해 세계적인 화가가 됐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자 커널 샌더스는 65세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다만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십시오. 그때 그렇게 선택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최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그때 나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앞을 보십시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다. 세 번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자유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끊임없이 무언가를 맞춰야 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눈치를 보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릅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할 시간이 생깁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퇴근 후에는 친구들과,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동료들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고 친구들도 각자 바빠졌고 자녀들도 독립했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된 그는 견딜 수 없이 외로웠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때우고 누군가 전화라도 오면 반가워서 한없이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쇼펜하우어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고독은 탁월한 정신의 운명이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이 어떻게 좋은 것일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내가 외로움을 느낀 이유는 혼자 있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평생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느라 정작 나 자신과는 친해질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의도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며 새소리를 듣고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친구로 누군가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릅니다. 역할을 벗어던지고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독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려면 자기 자신과 친해져야 합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고독을 즐길 수 있지만 내면이 텅 빈 사람은 고독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고독을 즐기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 자신이 흥미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생각을 깊게 하십시오.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아까워집니다. 내 소중한 시간을 왜 시시한 대화에 낭비해야 하나 싶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독의 힘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아니라 고독한 존재다. 우리는 함께 있지만 결국 혼자다. 그러니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고독은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가장 감동적인 문장. 이제 쇼펜하우어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가장 깊은 통찰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은 실로 짧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무한한 것을 경험한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손길, 가을날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광경. 이 모든 것이 영원으로 통하는 문이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살아간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 곁에 있다. 숨 쉬는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다. 인생의 의미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속에 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현재를 온전히 살아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자 해야 할 전부다.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비관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놀랍도록 따뜻합니다. 인생은 고통스럽다고 말했던 그가 결국 깨달은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 다음 달 생활비, 몇 년 후 건강.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지금이라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 지금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이 모든 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정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에서야 깨닫습니다. 정말 중요했던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이었다는 것을. 아이의 웃음소리, 배우자와 나눈 평범한 대화, 친구와 함께한 저녁 식사.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보물이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의 이 메시지는 특히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심을 나누는 것,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미루지 않고 하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이기에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진정으로 살아라.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 없이 살아라.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의 사색 끝에 우리에게 남긴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쇼펜하우어가 남긴 세 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소유보다 존재에 집중하라.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라.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불필요한 욕심, 쓸데없는 후회, 남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들을 붙잡으십시오. 건강, 사랑, 평온, 자유. 이것들이야말로 인생의 후반전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남을 위해 살고 후반전은 나를 위해 산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시간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답게 편안하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에,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에, 그리고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가십시오.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고 평온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짧지만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의미는 무한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그동안 놓쳤던 것들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다르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세상, 오히려 지혜롭고 아름다워지는 노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